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서울의 미래가 지금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로 기반되는 산업 교체기, 변화기, 그리고 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5국 3특으로 대비되는 지방 분권화 시대에 서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의 위상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저는 서울은 아시아의 경제 문화 수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서울은 대한민국의 입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의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제 도시와 경쟁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인재와 금융과 또 기업들을 서울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서울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서울의 경쟁력이 지방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G2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서의 서울이 서양의 경제문화 수도로서의 뉴욕과 맞서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 단위의 경쟁과 또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 단위의 경쟁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도시를 보고 움직이고 인재도 도시를 보고 움직입니다. 또 자본도 도시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이 어떤 도시가 돼야 되느냐? 기업과 금융, 그리고 인재가 몰리는 곳, 그리고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의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은 14년째 정체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국적인 GDP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 부분이 서울의 성장률입니다. GRDP 성장률. 그런데 한동안 회복이 돼서 전국의 평균을 넘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전 전임 박원순 시장 때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오세훈 시장 내내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서울이 전국의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재 전국의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GPCI 지수입니다. 글로벌 파워시티 인덱스. 요거는 일본에서 모리재단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저희가 6위를 쭉 달리다가 박원순 시장 6호 시절, 그러니까 시장의 리더십이 부재한 기간에 8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장이 자리하지 않은 1년간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는 6위에서 6위, 10여 년 동안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GCI는 커니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요것도 보시면 12, 11이 계속 10여 년간 12위, 1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시장 부재 시기인 20년하고 21년에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확실하게 떨어진
눈에 보이게 떨어진 기간을 제외하면 이 기간을 빼고 나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전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덱스에서도 10여 년 동안 거의 그대로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저는 공간의 실패, 또 산업 생태계의 실패, 경영 철학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실패, 서울 안에만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경제 인구와 생활 인구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서울 곳곳에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성장 동력, 서울의 성장 동력에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G2를 이루기 위해서 1, 2, 3, 4 네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즉 아시아 1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제도시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이런 도시와 경쟁해서 저희가 GPCI, GCI, GRDP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혁신 도심 업무지구를 새로 만들겠다. 기존에 광화문 중앙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가 있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서울이 감당하기에는 서울의 산업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업무지구가 새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은 3대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공간, 그래서 이 창업의 인력들이 서울의 산업을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개의 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들을 서울로 불러 모으고 또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창업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곳으로 4가지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1위,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이게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과 또 경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몰리고 특히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도쿄가 서울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싱가포르, 또 상해와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갇지 말고 서울의 경제인구 또 서울의 생활인구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권을 아우르고 또 충청도의 북부지방도 좀 아우르는 그래서 대서울권이라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도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저희가 GRDP 규모에서 도쿄를 넘어서고 또 1인당 총생산, 1인당 생산도 저희가 3만 불대 후반에서 3만 달러 후반에서 도쿄의 4만 달러 초반인데 조금만 더 저희가 추격한다면 이것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K-팝을 중심으로 한 문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도쿄와 또 기타 아시아에 있는 국제도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5년 내에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년 내에 도쿄를 추월하는 그래서 아시아의 넘버1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곳의 업무지구를 도심 업무지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도시의 업무지구는 도시의 발전은 교통망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교통망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은 GTX를 잘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GTX가 가져올 이 교통혁명 그리고 거기서 가져올 업무지구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저희는 GTX-C, B 등을
포함해서 10곳에 10가지의 전철망이 이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집적되어 있는 청량리와 왕십리를 동북부에 새로운 업무지구로 성장시키고 기존에 이미 업무지구로 커가고 있는 성수동과 함께 또 창동, 상계 그리고 광운대 이걸 포함해서 동북부의 업무지구 중심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부는 공항철도 등을 비롯한 경의중앙선을 비롯해서 신촌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촌으로 유입되는 신촌 공대로 유입되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가 고밀 개발을 해서 상암과 연신내가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까지 확대되는 서부지구 업무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울의 도심 지금 도시계획은 3도심 그리고 7부심 12개의 지구중심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큰 틀로 엮어서 경기도와 인천을 아우르는 그런 대도시권, 대서울권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짜야 되고 거기에 맞추는 산업도 또 거기에 맞춰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곳의 클러스터인데요. 창업 클러스터. 청량리는 인근에 매년 3만 명씩 청량리 인근 반경 2, 3km 구간에 있는 대학에서 매년 3만 명씩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데 이 졸업생들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강남이나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북은 계속 청년들이 거쳐가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창업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강북의 업무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그런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공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매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또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양산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에는 신촌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촌 주변에는 매년 약 2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매년 배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창업을 하고 한다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 지역에 업무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곳은 관악, 서울대가 있는 관악에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금 현재 청년 창업 클러스터들이 일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 도시계획에 있어서 두 개의 새로운 업무지구 그리고 세 곳의 창업 클러스터 이것과 기존의 세 군데의 도심 업무지구가 활성화되면 서울 전역이 이렇게 균형 잡힌 발전의 방향으로 잡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또 해외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바로 특구입니다. 용산 글로벌 특구를 중심으로 홍릉 바이오 특구, 양재 AI 특구, 그리고 구로의 실증 특구를 만들어서 이 세 곳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릉과 양재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이게 구로 가산에서 실증을 받고 용산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판매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 글로벌 특구에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 그리고 또 비자 문제 또 자유로운 송금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특구입니다. 이 특구는 정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특구 지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현재의 용산 글로벌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산 국제 업무가 20년 동안 말만 있었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특구로 만들고 해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이점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지금은 인재 전쟁 시대인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서울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아시아의 훌륭한 인재들이 서울에 와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런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그걸 아까 2, 3, 4를 합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발전하는 서울, 또 업무 인재가 모이고 기업이 모이는, 또 자본이 모이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중 용산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용산이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의 G2의 핵심은 용산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곳에 기술이 거래가 되고, 또 기업이 위치하게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서울로 오게 되면 바로 용산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클러스터와 4대 특구는 또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맺을 겁니다. 청년 창업 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인력과 기업들이 이 업무지구로 확대돼서 5호 도심 업무지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2가 되면 서울은 어떤 모습일 것인지, 또 G2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위리, 그래서 뉴욕과 상해와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아시아의 1위 경제문화 수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는 3천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바로 신성장 동력입니다. AI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관광산업, 이런 게 서울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저희가 보통 ABCD라고 하는데, A, AI, B, 바이오, C, 컬처. 그래서 이 문화 역량, 그리고 D는 R&D.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으로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특히 관광객은 1인당, 해외 관광객 1인당 한국에 오면 15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가는데, 보통 한 80% 정도가 서울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결국 3천만 명 관광객 시대가 되면 저희가 15조 원이라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GR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가 문화관광 산업으로 할 텐데, 그것은 지금 K 컬처를 활용하는 K-팝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해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상강궁길, 서울의 매력, 독특한 매력입니다. 서울에 있는 산들, 요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죠. 한강과 지천들을 활용한 관광객들, 그리고 궁궐과 성곽길을 보러 오는 관광객, 그리고 길, 이게 이제 새로 해야 되는데, 관광이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연무장길, 아틀리에길처럼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소비를 하는, 그래서 서울 곳곳이 이런 관광객의 소비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데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장들을 보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는 곳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인구, 또 관광인구,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바꾸는 것은 제가 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강남북 균형발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 2곳의 새로운 업무지구, 또 3곳의 청년 창업 클러스터, 4곳의 특구를 통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세계와 서울을 직접 연결시키겠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입구입니다. 세계인이 서울을 통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세계의 자본과 기업과 인재가 서울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돼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G2 도약 비전을 발표해 주신 정원호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도시 서울의 대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가슴이 뜁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서울의 미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원호 후보님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오늘 참석하신 몇 분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멋지게 경쟁을 해주셨고 또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남 대변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G2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주실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이신 마강래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대권 교수님도 귀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G2 서울 비전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도시 전략에 대해서 김경민 교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간 혁신과 산업 재편,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전문가적 시각에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사실 뭐 정당이 아니고 G2라는 정책 그리고 이 정원호라는 인물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요. 그 G2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사실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G8이에요. G8. 우리나라는 G8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선진국 또는 뭐 중국, 일본 정도 나라에서 인구가 10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런던, 파리, 모스크바고요. 근데 모스크바를 우리가 경쟁 상대로 치진 않아요. 미국은 LA하고 뉴욕이에요. 그럼 서구권에서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 보면은 우리가 충칭이 1000만이 넘지만 충칭을 우리나라 서울하고 경쟁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북경 상해에 있고요. 일본의 동경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G8이에요. G8. 그런데 아까 그 정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는 얘기는 그게 서울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한국과에서 1등 도시를 우리가 슈퍼스타 도시라고 하거든요. 슈퍼스타 도시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도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디서 올까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이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비전의 부재하고 리더십의 부재라고밖에 못 읽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가 나오면은 거기에 그냥 아파트 지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 토지 괜찮은 게 나오면은 용적률 1000% 오피스 건물 질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서울의 비전을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좀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파리 가실 때 되게 아름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파리가 지금처럼 된 거는 1850년부터 1870년까지 당시 파리 사장이었던 오스만이 20년에 걸쳐서 파리를 바꾼 겁니다. 근데 그 1850년 이전의 파리는 어땠냐면은 산업도시의 파리는 정말 지저분했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했고 상화수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근데 파리를 바꾸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기절해요, 사실은. 파리가 아름답게 변한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서울의 상황이라는 건 저는 1850년의 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잠재력은 있지만 뭘 할지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정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고 그 서울이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뉴욕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동경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문화, 경제 수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비전을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액션 플랜. 그래서 그 액션 플랜을 위해서 오늘 두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을 같이 하고 계시고 사실 플랜은 거의 완료됐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정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개의 핵심 도심을 더 강북에 만들어야 된다는 이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부동산 하는 걸 아니까 사실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첫 번째는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은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됐어요. 즉 우리가 업무지구라는 게 그리고 2호선을 따라서 있습니다. 강화문, 홍대 합정, 구로 가산, 강남, 잠실, 성수 이렇게 있어요. 여의도는 2호선 안에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아파트 시장들이 대부분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의 축이라는 게 사실 경부 축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 더 강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이 평택이나 용인 이쪽에 더 강력하게 세워진다고 했을 때 서울이라는 거는 사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2호선 외곽에 있는 강북이 소외된다는 겁니다. 즉 서울인데 서울이 아닌 거예요. 행정권으로서 2호선 외곽에 있는 강북 지역은 서울인데 생활권으로서 서울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그럼 냅둬야 되느냐예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 우리가 좀 바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게 GTX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보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TX라는 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꿀 겁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요. 지하로 180km를 달리는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GTX가. GTX A 타시면은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17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GTX가 연결이 돼요. GTX A가 그 연신내부터 삼성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연신내가 삼성동 옆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렇게 도시계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G2 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관점에 또 이 두 개의 도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GTX의 결절점이 될 수 있는 것, GTX B와 C의 결절점이 되는 왕신이 청량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도심으로서 성격이 부과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호선 산상에서의 업무지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촌, 홍대 합정이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의 성장의 핵심이라는 건 단순히 오피스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 후보자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기자분들 많이 왔었을 텐데 부동산 기자도 계시고 SBD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못 들어보셨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SBD가 뭐냐면 성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예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업계, 상업용 부동산 연구에서는 성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SBD가. 그거를 정원호 구청장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뭐 이거 된다고 해서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업무지구를 만들고 그게 성장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해냈기 때문에 이 리더십 그리고 이 전문성이 새로운 서울의 두 도심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컨텐츠나 내용 하나도 없이 용적률을 높게 해줘서 초고층 건물을 만든다. 그걸로 되는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벤처 캐피탈이든지 이렇게 돈을 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이 행정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즉 PPP 모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 구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정리하면 앞으로 서울이라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세 가지 축에서 촉발될 겁니다. 첫 번째가 아까 GTX 같은 철도 혁명이고요. 철도 혁신. 두 번째는 산업 혁신입니다. 산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산업 혁신의 내용이 아까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공간 혁신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의 세 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이 사실은 오스만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대기조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G2를 할 수 있겠어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이 가능성이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던 그 문화산업 관련된 현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도시 안에 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팝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근데 K-팝 아티스트가 공연을 많은 경우 동경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경에는 전용 아레나가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게 리모델링 또 만들어진 게 7개고요. 그 전에 만들어진 게 7개가 더 있어요. 동경권에 전용 아레나 14개가 있는 겁니다. 14개가. 그래서 동경에 가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그에 대해서 한국인들도 가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일본 가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의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면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동경을 이기고 아시아 최고의 경제 문화 수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G2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특히 오기영 의원님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해서 지금 액션 플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BD 형성은 사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든 이제 행정혁신가 정원호가 21세기 서울의 오스만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과 김경민 교수님께서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자리를 떠나셔야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용 교수님 함께. 예. 네, 기자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님과 김경민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네. 아니면 오기영 의원님, 김경민 교수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오기영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께서 함께 이제 좀 봐주십사. 도대체 서울의 비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의 구체적인 축들이 무엇이냐? 근데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서울이 이 행정수가 아니라 경제 수도로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K-팝을 매개로 해서. 그래서 경제 문화 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 아까 이 이야기 발표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3도심에서 5도심으로 바뀌는 서울의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그걸 매개로 한 도심에서의 새로운 도시 계획 그리고 교통과 산업, 일자리 생태계 많은 것들이 함께 바뀌는 그런 제안을 지금 G2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런 발상에 대해서 계속 좀 빌드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네. 질문하실 거 없으면 있을까요 혹시? 몇 분 오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